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아야라는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서울에서 3년을 살다가 오랜만에 일본 친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거든요. 과연 아야는 일본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3년 만에 일본 땅을 밟는 아야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하네다공항까지 단 2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죠. 비행기에서 내려 일본어 안내 방송을 들으니 어릴 적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부모님을 만난 순간 아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야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많이 컸네, 우리 딸이라고 하시더군요. 가족끼리 나누는 자연스러운 일본어 대화가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깔끔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조용히 걸어가는 보행자들, 소음 하나 없는 거리 분위기까지. 그래도 일본은 깔끔하고 조용해서 좋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친정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다다미 냄새와 어머니 손맛이 배어있는 집안 분위기가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신의 방도 3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학창시절 사진들, 서랍 속 일기장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아야의 한국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때? 너무 맵지 않니? 이 시어머니는 잘해주시니? 같은 평범한 질문들이었어요. 아야는 다 좋아요. 특히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 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으시고 시어머니가 더 먹어라 하시며 계속 음식을 올려주시던 모습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일본식 아침 식사를 받았습니다. 된장국, 구운 생선, 절인 채소들이 예쁘게 담긴 작은 그릇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의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한국의 아침 식사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한국 시댁에서는 아침마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시동생까지 모두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시끌벅적하게 먹조라고 말했더니 어머니가 놀라시더군요. 아, 그래? 한국은 정말 부지런하구나. 여기서는 각자 시간에 맞춰 먹는 게 편한데 어머니의 말에는 살짝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그런 것도 피곤하지 않을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오후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공원, 학교 다닐 때 지나던 상점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정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동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상인들의 정겨운 인사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특히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야야, 밥 먹었니? 오늘 날씨가 좋네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시던 모습이 그리웠어요. 저녁 무렵 고등학교 친구 미키가 연락을 왔습니다. 아야, 정말 오랜만이야. 내일 만날까? 반가운 마음에 바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통화할 때는 언니 보고 싶었어요. 빨리 만나요. 하면서 감정을 활발하게 표현했는데 일본 친구와는 왜 이렇게 차분하고 정중하게만 대화하게 되는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일본 와보니 참 다르구나 싶어 남편이 웃으며 그럼 우리 한국이 더 좋다는 거야? 라고 묻더군요. 아야는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임신 중인 고등학교 친구 유키와 만났습니다. 유키는 임신 7개월 차로 배가 제법 부른 상태였어요. 카페에서 만나 서로 근황을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육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야는 한국에서 아기 키우면서 어떻게 해? 일본이랑 많이 다르지? 유키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야는 확실히 다른 게 많아라고 대답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용품을 중고로 사는 게 정말 일반적이야. 당근마켓이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서 상태 좋은 중고 제품들을 많이 사거든. 유모차, 아기 침대, 장난감까지. 시어머니도 아기는 금방 크니까 중고로 사는 게 경제적이라고 하시더라고. 유키와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에? 정말? 우리는 아기용품은 무조건 새 제품으로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고는 좀 그렇지 않을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아야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새삼 문화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고 거래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동네 맘카페에서도 아기 옷 나눔해요, 장난감 교환해요 같은 글들이 넘쳐났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온 동네가 아기를 함께 키우는 분위기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아기 몇 개월이에요? 하며 말을 걸어주시고 마트에서도 아기가 참 예쁘네요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거든. 유키가 그건 좀 부담스럽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친구도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 각자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한데라고 맞장구 쳤죠. 아야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고마웠는데 일본 친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거네요. 문화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유키가 그래도 일본이 더 편하지 않아? 조용하고 각자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라고 말했을 때 아야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도쿄 시내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5명이 모여 앉았어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야, 한국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친구 사오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남편도 좋고 시댁분들도 잘해주셔서 아야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그 이상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직장 이야기, 아이 학원 이야기 정도만 나누고 끝이었어요. 서로의 고민이나 속마음을 깊이 나누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아야는 한국에서 만난 동네 언니들과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만난 언니들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야야, 시댁에서 힘든 일 없어? 육아하면서 우울할 때 있지? 언니가 다 겪어본 일이야 하면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수진 언니는 아야야, 혼자 외로울 때 언제든 올라와. 우리 집에서 함께 밥 먹자 하며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었어요. 심지어 아야가 몸살이 났을 때는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죠. 일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그런 깊은 교류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의 바르고 친절하긴 했지만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역력했어요. 그런데 아야, 한국에서는 주말에 뭐 해? 친구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시댁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가족까지 모두 모여서 북적북적하게 시간을 보내지 아야가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매주? 그럼 개인 시간이 없겠네 피곤하지 않아? 하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아야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외롭지 않고 좋아하고 대답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친구들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 방식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거든요.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에서의 따뜻하고 끈끈한 인간관계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도쿄에서의 생활이 2주째 접어들면서 아야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인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야마노테선에 올랐을 때 너무도 익숙한 일본의 지하철 문화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어요. 전철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아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전화통화는 물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야는 문득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옆에 앉은 어린 학생에게 학교 어디 다니니?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아이 엄마가 죄송해요. 애가 울어서 하며 주변 사람들께 미안해하면 괜찮아요. 애들은 원래 그런 거죠 하며 웃어주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임신했을 때의 경험이 생생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배가 부른 것을 본 할머니가 자리를 양보해 주시며 애기 엄마 여기 앉아요 하시고 심지어 몇 개월 됐어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하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도쿄 지하철에서도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는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정중하게 이루어졌죠. 시부야역에서 내려 환승을 하던 중 아야는 문득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 할머니가 아가야 어디 가려고 하니? 하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내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함께 가자 하시며 직접 안내까지 해주셨죠. 그날 오후 친정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는 동안에도 점원들은 정중하고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동대문 시장에서 만난 사장님들은 이거 입어봐, 잘 어울린다. 애 엄마, 이거 사가면 남편이 좋아할 거야 하며 훨씬 더 친근하고 정겨웠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야는 이상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분명 고향이고 편안해야 할 곳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누군가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지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족이 아닌 이상 깊은 교류가 어려웠어요. 3주째 되던 날 아야는 사촌 아키라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도쿄 시내 유명한 호텔에서 열리는 정통 일본식 결혼식이었어요. 오랜만에 참석하는 일본 결혼식이라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신랑 측 가족과 신부 측 가족이 명확히 구분되어 앉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식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입장, 서약, 반지 교환까지 모든 절차가 엄숙하고 격식을 갖춘 분위기였어요. 하객들도 조용히 지켜보며 박수를 치는 정도였죠. 그런데 아야는 자꾸 한국에서 참석했던 결혼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 신랑 친구들이 야, 축하한다 하며 큰 소리로 환호하고 신부 친구들은 언니 예뻐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특히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서 사돈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피로연에서는 두 가족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 아들 딸 잘 부탁드려요 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결혼식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가족 간 교류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정중하고 격식 있게 진행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피로연 시간에도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각 테이블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며 격식 있는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한국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이 테이블 저 테이블로 돌아다니며 축하드려요 하고 인사하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떠들썩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아야야, 이리 와서 우리 친척들한테 인사해 하며 자연스럽게 한국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댁 친척들도 아야가 우리 막내 며느리야 하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야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일본의 결혼식도 아름답고 의미 있었지만 한국 결혼식에서 느꼈던 따뜻한 인간적인 정이 그리웠어요. 두 문화 모두 좋은 점이 있지만 마음을 울리는 건 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여보, 한국 결혼식이 그리워하며 웃었던 자신이 놀라웠어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로부터 영상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시동생 아이의 첫 돌잔치 영상이었습니다. 아야야, 네가 없어서 아쉽지만 예쁘게 찍었으니까 보렴 시어머니의 따뜻한 음성과 함께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화면에는 한복을 입은 아기가 돌잡이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야의 눈길을 끈 건 아기보다도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 그리고 시댁의 모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아기 하나에게 집중하며 어머, 붙잡았네. 우리 아기 머리 좋을 거야. 하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야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시는 말씀이 들렸을 때
아야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영상 중간에 시아버지가 아야 목도 준비했는데 빨리 돌아와야겠어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상 위에는 정말로 아야 몫의 음식과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시동생 부인이 아야 언니가 있었으면 사진도 더 예쁘게 나왔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가족들이 아야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영상을 함께 보던 아야의 부모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어머니가 아야야, 한국 가족들이 정말 너를 아끼는구나 하시며 감탄하셨죠. 아버지도 저렇게 큰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 하시더군요. 그 순간 아야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낀 곳은 한국이었다는 것을요. 한국 시댁에서는 아야를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셨거든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아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괜찮니? 하고 물으시자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워요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야는 처음으로 한국이 그리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고향이지만 마음의 고향은 이제 한국이 된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아야는 남편과 긴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기분이 이상해. 아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상해? 라고 물었어요. 분명 일본이 내 고향이고 부모님도 계시고 편안해야 할 곳인데 자꾸 한국이 그리워져. 특히 우리 가족들이 아야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정말? 나는 네가 일본에서 편안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아야는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3주 동안 지내보니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라고 대답했죠. 뭘 깨달았는데? 남편이 진지한 질문에 아야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정말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느꼈어. 어머니가 매일 아야야, 밥 먹었니? 하고 챙겨주시고 아버지도 우리 며느리 하며 자랑스러워 하시잖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응, 한국이 내 진짜 집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야의 핸드폰으로 한국에서 단체 영상통화가 걸려온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가족, 심지어 동네 수진, 언니까지 모두 모여서 아야야, 내일 온다며? 우리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 라고 외쳤어요. 시어머니가 아야야,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준비해놨어. 빨리 와서 먹어야지라고 하시고 시아버지도 우리 며느리 오는 날인데 온 가족이 모여야지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시동생 아기까지 이모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아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일본 친정에서도 사랑받고 있지만 이렇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은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었어요. 영상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이제 확실히 알겠지?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야도 응, 이제 확실해. 내 마음의 고향은 한국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을 떠나는 공항에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할 때 아야는 부모님, 제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그래,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고향은 마음이 편안하고 사랑받는 곳이구나.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끈끈한 가족에 정 많은 이웃들이 자신에게는 진짜 보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온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야야, 우리 며느리 왔네. 이 시어머니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포옹을 받으며 아야는 정말 집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이 바로 자신의 진짜 고향이었습니다.